여러분이 만약 60세를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예전처럼 계란을 드시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정말 걱정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드셨는데 오히려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계란을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더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점점 신장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을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한 분 한 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올해 74이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은퇴 후에도 건강을 잘 지키는 분으로 주변에서 유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며 스스로를 잘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꼭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2개의 계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그 식습관을 매우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볍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습관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다리가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걷는 느낌이 아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 주변이 붓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소변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피로감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역시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을 때 김영호 어르신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아침 식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란 2개와 우유 1잔.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후회와 놀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매우 흔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놀랍도록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밤에 깊이 잠을 자야 하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 조절이 어려워져 자주 깨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과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 역시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면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물을 따를 때처럼 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괜찮지만 오래 남아있는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현상으로 여기고 지나치지만 사실은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나빠져도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바로 느끼고 병원을 찾지만 신장은 조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장은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필터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깨끗하지 않은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 기능은 이미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야간 소변 증가, 붓기, 거품 소변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아침 식사가 이 소중한 신장의 필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조합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란과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 조합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영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균형입니다. 계란에도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고 우유에도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신장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영양 성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작은 필터에 한꺼번에 많은 쓰레기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걸러낼 수 있지만 갑자기 양이 많아지면 필터가 막히거나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먹는 조합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짠 음식의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간장이나 소금을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식습관에서는 매우 흔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에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붙잡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물을 약한 필터에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새어나오게 됩니다. 신장에서는 이것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소변 거품이 많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진한 차를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진하게 우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직후에 진한 차를 마시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에 포함된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머물던 노폐물이 다시 몸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으로 들어간 독소는 다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결국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신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조합과 습관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먹는 방법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보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 결과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큰 증상이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열이 쌓이고 조직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 결국 중요한 장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시, RP라는 수치는 이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몸 안 어딘가에서 염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단순한 숫자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필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사구체라고 부르지만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필터가 원래는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이 부드러운 필터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말랑한 스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 염증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리 방법이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기름에 튀기듯이 강하게 익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이 아주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조리하면 원래 좋았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을 끓이다가 태워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몸에 부담이 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결국 필터가 더 빨리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종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먹느냐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리 방법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재료라도 삶아서 먹는 것과 기름에 강하게 익혀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선택뿐 아니라 조리 방식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질 수 있는 연령대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란을 먹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먹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를 드실 때 칼륨 함량을 걱정하십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는 비교적 칼륨이 낮은 편이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불이 번지기 전에 물을 뿌려주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와 부추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신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해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부추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보다 부드럽게 흐르게 되면 신장이 받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좁고 딱딱한 길보다 넓고 부드러운 길을 통해 물이 흐를 때 훨씬 부담이 적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만 따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장과 신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될 수 있고 그 독소는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이 장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 속에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계란은 여전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면 같은 음식도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개까지 먹는 것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면서도 조리 방법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계란은 약 8분 정도 삶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준입니다. 8분 정도 삶은 계란은 흰자는 충분히 익고 노른자는 완전히 딱딱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소화와 흡수에 있습니다. 흰자는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익어야 하고 노른자는 너무 굳지 않아야 몸에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란을 기름에 튀기듯이 강하게 익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높은 온도의 기름은 계란의 성분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삶아서 노른자까지 완전히 퍽퍽하게 만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진 노른자는 소화가 어렵고 위화장애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단백질을 먹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중간 지점을 강조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작은 차이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 몇 분의 차이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절하게 삶은 계란은 영양을 유지하면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와 얼마나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을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짠 음식과 같이 드시는 습관, 그리고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에 채소를 조금 더 추가하고 양파나 부추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사과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의 부담이 줄어들고 신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며칠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식사 후 약 30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과 습관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큰 변화를 찾으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식사부터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은 특별한 치료나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야 후회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바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조리하고 올바르게 조합하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매일의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식습관을 바꿀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건강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평생의 건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